혹시 허리는 어느 쪽이 아프세요? 오른쪽이요. 오른쪽 위치는 대략 어디 있나요? 뒷주머니 시작하는 이 부분이 혹시 그 통증 수준은 얼마나 되세요? 현재는 2에서 3 정도? 다리를 들어 올릴 때가 제일 아프고 허리를 숙일 때도 아프긴 한데 다리를 들어 올릴 때만큼은 아니다, 이 정도인 거죠. 2007년에 출산하고 천장을 보고 누워있을 때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그냥 아이를 낳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몇 달 있으니까 그 통증이 없어지고 쭉 괜찮다가 지금 이렇게. 그럼 출산하고 바로 좀 문제가 있었다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이제 이게 다시 반복적으로 문제가 시작된 거네요. 우선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검사를 좀 하고 그 검사한 결과 토대로 몸이 어떤지 좀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운동이 어떤 건지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우선 검사하고 제가 자세한 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 검사하면서 검사 동작에서 통증이나 불편감 있고? 아 그래요? 스쿼트? 상발 스쿼트 할 때. 아 왼다리 들고 오른다리로 할 때. 그때 아프셨어요? 어디 아프셨어요? 그 뒷주머니. 아 통증의 정도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4 정도? 여기는 이제 골반이거든요. 이 골반의 각도가 대략 한 19도 정도 앞으로 약간 기울어 계세요.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골반의 각은 10도 미만이라고 하니까 대략 한 9도 정도가 앞으로 좀 더 기울어졌다 해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코어의 힘이 떨어지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약간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측면 스쿼트인데요. 이게 측면 스쿼트가 얘가 이렇게 11자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몰려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대체적으로 발목이 되게 딱딱하시다는 거예요. 이제 발목이 딱딱하면 기본적으로 위로 가는 충격을 발목에서 완충을 못 해주다 보니까 그 충격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쿼트의 유형으로 보면 발목이 좀 딱딱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뛰거나 하체 운동을 할 때 발목을 못 쓰니까 그 데미지가 위로 올라가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서 이게 진짜 딱딱한 건지 아니면 유연성은 괜찮은데 움직이면서 컨트롤이 안 되는지는 나중에 한번 검사를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보면은 약간 그죠? 얘가 직선으로 그럼 여기까지 오겠죠. 그죠? 그럼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오른쪽이 안정성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왼쪽은 조금 더 심하죠. 오른쪽보다 몸이 엄청 많이 틀어져 있죠. 근데 이제 아픈 건 오른쪽에서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오른쪽이 안 좋아서 오른쪽이 안 좋은 건지 또는 왼쪽이 너무 별로라 오른쪽이 혼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안 좋은 건지 이거는 정확히 다시 또 한번 저희가 운동을 하면서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골반이나 코어의 안정성, 힘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 선이 좋은 흉추 회전은 이 팔꿈치, 어깨, 팔꿈치 이 4개가 직선이 되어야 하고요. 직선이 된 상태에서 45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회전을 거의 잘 못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직선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아마 이쪽으로 체중 이동이 안 됐으면 한 10도도 못 갔을 거예요. 그러면 흉추가 엄청 딱딱하다는 얘기거든요. 흉추가 딱딱하면 목 쪽에 스트레스를 주거나 또는 허리를 많이 쓰게 만들어요. 지금 오른쪽 허리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회전이 안 되니까 이 허리 밑에 있는 오른쪽 허리의 회전을 많이 가져다 쓰니까 거기가 헐거워질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발목이 굉장히 딱딱한 것 그게 이제 아마 허리에 부담을 좀 줬을 것이고 그 다음에 흉추 회전이 부족한데 특히 오른쪽 회전이 부족하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돌면 흉추가 돌아야 되는데 흉추가 못 돌면 허리 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부상의 원인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아무래도 출산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면 복부가 넓어지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코어 근력으로 다시 출산을 하고 쪼였어야 되는데 아마 그 과정 없이 그냥 얘가 짧아지긴 했어도 근육의 수축으로 짧아진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서 굳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코어의 어떤 움직임, 근력이 생각보다 되게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밖에서 어떤 운동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내 몸을 좋게 만드는지는 운동을 하면서 다시 또 검사랑 같이 또 병행을 좀 해보면 되거든요. 동작 한번 해보시겠어요? 뒷무릎 땅에 대시고 뒤꿈치 떨어지지 않게 해서 무릎 앞으로 쭉 가보실까요? 지금 떨어질라 하나요?
2마디 정도 못 가고 있거든요. 원래는 발끝에서 대략 한 5손가락만큼이 앞으로 전진을 할 수 있어야 발목이 부드러운 건데 지금 딱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이 딱딱하다는 건 발바닥하고 아킬레스, 종아리 세 군데가 좀 딱딱할 가능성이 되게 큰 거거든요. 코어 운동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하늘 보고 누워 보실게요. 무릎 살짝 구부리시고 양손 여기에 대시고요. 제가 시작하면 이 손으로 위쪽으로 올라오셔서 최대한 높은 곳까지 쭉 올라와 보실게요. 네,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요? 제 손이, 이 손이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한 번 더 여기까지 시작. 한 번 더, 조금 더 와볼게요. 시작. 자, 오케이, 됐습니다. 손 올리고 이렇게 올라간 동작이 있죠. 그거는 이제 코어 근력을 테스트한 건데 복부의 근력이 좀 약하세요. 왜냐하면 이 손이 한번 다시 올라와 보실까요? 쭉 올라왔을 때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 정도 못 가시는 거거든요. 저희 운동 시작할 건데요. 발 여기 한번 올려 보실게요. 올려서 한쪽 발 올리고, 혹시 종아리나 발 쪽이 좀 붓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죠? 왜냐면 발목이 딱딱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육의 수축이 잘 안 되니까 이게 펌핑 작용이 잘 안 돼요. 그럼 혈액이 내려갔다가 올려보내는 건 근육의 수축으로 가는데 그게 약하니까는 아마 발이 잘 부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제일 아픈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킬레스나 종아리 쪽으로. 그쵸? 그렇게. 어떠세요? 시원한 정도? 그리고 끝나면 반대쪽도 한번 해보시고, 요거는 이제 점검한 거고, 다시 다리 한번 올려보실게요. 엉덩이 살짝 들어보실게요. 들어서 문질러 보실게요. 앞뒤로. 네, 그렇게 해서 제일 아픈 데 찾아서 한 20번 정도 이렇게 문질러 주시겠어요? 반대쪽 하실게요. 어떠세요? 통증 비슷하세요? 아니면 오른쪽이 좀 더? 오른쪽에 발목에 종아리 쪽에 피로도가 훨씬 많은 거잖아요. 운동의 시간을 만약에 오른쪽을 한 2번 한다면 왼쪽은 1번 정도? 그렇게 해서 균형을 좀 맞춰주시면 돼요. 폼롤러 하고 나니까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줄었네요. 이게 종아리도 딱딱해지는데 발바닥도 딱딱해지거든요. 여기 한번 올라서 볼게요. 저쪽 보고 그냥 편하게 걸어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 벽 살짝 그렇게 잡아주시고 다리 이렇게 한쪽 들어보실게요. 제일 아픈 데다 놓고 다리 하나 들어보실게요. 허벅지 힘 줘보실게요. 엉덩이도 힘주고 오른발 꽉 밟아서 허벅지 힘주세요. 그렇죠. 걸을 때도 사실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힘을 그렇게 줘야 뒷발이 이렇게 차지면서 앞으로 잘 걷거든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힘을 빼고 걷다 보니까 근육을 안 쓰고 자꾸 관절을 자꾸 쓰거든요. 그게 이제 관절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흉추가 회전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보통 흉추 회전 안 되는 분들이 펴지는 동작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흉추를 먼저 필 거예요. 등에다가. 그렇지. 양손 깍지 껴올게요. 내려가면서 호흡 뱉으면서 후. 그렇죠. 다시 올라올게요. 이번에 내려가면서 호흡을 뱉어서 이 갈비뼈가 지금 벌어져 있거든요. 이 갈비뼈를 모을게요. 호흡 뱉으면서 다시 올라오고 다시 뱉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옆으로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흉추를 폼롤러 했으니까 스트레칭을 하실 거예요. 이 다리 못 일어나게 하고 쭉 눕혀서 어깨 뒤가 바닥에 닿는다 생각하게 쭉 내려가시면, 내렸다가 그 손을 더 멀리 뻗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발목하고 흉추 쪽 유연성 운동 다 했거든요. 물 한 잔 드시고 진짜 운동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에피타이저였으니까 손을 이렇게 내려두시고,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 머리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감는 거예요. 이렇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렇게 호흡해주고 천천히 내려오고, 그러면 이 손으로 마찬가지로 쭉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머리가 최대한 이렇게 말려서 더 이상 못 말겠다 그러면 이제 등 말고 복근 말아가는 거예요. 호흡 뱉으세요. 더 셋, 넷, 다섯. 천천히 풀 때도 그럼 여기서 또 풀어야 되겠죠. 둘, 셋, 넷.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운동은요, 그대로 누워 계시고 다리 쭉 펴볼까요? 이 다리를 무릎 펴서 쓱 들어 올려 볼게요. 지금 들어 올릴 때 골반이 이렇게 휘청하거든요. 다시 후. 네, 그쵸. 지금 출렁이면 운동이 안 돼요. 다시 내리고 여기 꽉 잡아두고 다리 반 시작. 호흡 뱉으세요. 대신에. 그쵸. 내리고 천천히 내리고 7. 이제 코어가 진정으로 강해지는 건 회전을 할 때 강해지거든요. 마지막 이제 코어 단독으로 하는 마지막 운동인데요. 지금 체중 어디에 많죠?
앞쪽 발로 이동해 주세요. 팔로 회전 운동을 할 때 이 겨드랑이가 딱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회전을, 그렇죠, 후 제자리 다시 회전할게요. 그렇죠, 체중이 약간 앞으로 오면서 회전한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런 느낌. 오케이, 일어나서 조금만 걸을게요. 내려오고 엉덩이 힘 들어오면 돼요.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몸을 숙일 때 이 골반이 안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움직이면서 관절이 이렇게 비비적거리면서 통증이 있었던 거라, 저희가 지금 운동하는 내내 제가 계속 골반을 강조했잖아요. 골반을 멈춰 달라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다리가 들리고 걷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스쿼트나 뭐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출렁이면 출렁일수록 불편감이 생겨서 운동할 때 그걸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골반의 앞쪽 기울기가 19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5도까지 조금 떨어졌어요. 요거는 저희가 주로 복부 쪽을 운동을 하면서 골반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원래 있던 위치까지 그래도 조금 당겨 놓은 건데, 최적은 10도 정도까지 들어오면 되니까 근력 운동을 한두 세트 정도 더 해주시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면 스쿼트인데요. 어때요? 내려가는 깊이가 깊어진 느낌 안 들어요? 그죠? 지금 이 엉덩이의 위치가 낮아졌어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처음 찍은 거고 이게 두 번째 찍은 건데, 이 무릎의 각이 조금 줄어들었죠. 이 아무래도 이제 코어 쪽에서 조금 안정감이 생기면서 이런 동작으로 계속 운동을 해가면 이 편차가 줄어들면서 아마 통증도 줄어들 거고, 아마 근력 운동을 하면서도 몸이 좀 잘 만들어지는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운동의 포커스는 발목하고 흉추는 유연성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어하고 힙은 근력을 좀 만드는, 그래서 아까 그 운동한 대로 고관절에 특히 측면으로 벌리는 동작들에 힘이 없으시니까 그 측면으로 벌리는 동작에 근력을 좀 강화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골반이나 허리가 조금 더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허리 통증이 있어서 운동 이제 배워보러 왔는데, 이게 병원 가서 해결이 잘 안 됐던 게 여기 와서 운동을 통해서 해결되니까 너무 신기했고, 꾸준히 운동하셔서 다들 좋은 건강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